제 이름은 김경자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분가에서 살던 아들 내외였는데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손주들도 있고 해서 왁자지껄 재미있었습니다. 집안에 생기가 돌았죠.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네, 할머니표 간식 최고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졌죠. 며느리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을 했고 집안 살림 방식을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려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 가구를 모두 바꿔놓은 걸 발견했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훨씬 모던하고 세련됐죠? 아니, 이게 다 뭐니? 내가 아끼던 가구들은 어디로 간 거야? 에이, 그런 구식 가구들은 다 버렸어요. 너무 올드하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추억이 담긴 가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밝은 표정에 뭐라 말을 하지 못했죠. 부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쓰던 냄비와 그릇들을 모두 새 것으로 바꿔 놓았어요. 어머님, 이제 이런 첨단 주방기구들을 써야 해요. 훨씬 편하고 건강에도 좋대요. 아이고, 난 저런 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쉬워요, 쉬워.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티격태격했어요. 어머님, 올해는 간소하게 해요. 음식 너무 많이 하면 다 버리게 돼요. 명절에 음식이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요즘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들 간소화 추세래요. 이렇게 하루하루 마찰이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점점 제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며느리는 올해도 자기 방식대로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어머님, 올해는 퓨전 요리로 준비해 볼게요. 젊은 세대들 입맛에 맞춰야죠. 뭐, 우리 집 명절 음식을 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시대가 변했잖아요. 전통만 고집하면 안 돼요. 결국 명절 음식을 둘러싸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저는 전통대로 고집을 부렸죠. 결국 상에는 어정쩡하게 섞인 음식들이 올랐고, 가족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손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곤 했죠. 엄마, 당신 둘 다 좋은 뜻으로 한 거잖아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제가 이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해. 넌 가만히 있을 거야? 어머님, 저는 그저 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 못 하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전쟁터가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끼던 화분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20년 넘게 정성껏 키워온 꽃들이었어요. 그 화분들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습니다. 놀라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요? 베란다로 다 옮겼어요. 햇빛이 잘 들어서 화초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다니.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화초들 건강을 위해서인데. 화가 나서 베란다로 나가보니 정말 제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죠. 제 흔적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몇몇 화분은 이동 과정에서 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화분들이 다 망가졌잖아. 어머,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해요. 죄송하다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아?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났어요. 단순히 화분이 깨진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죠. 이 화분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이건 말이다. 말을 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대꾸했어요. 어머님,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새로운 화분을 사드릴게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추억은 그렇게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화분들을 다시 거실로 옮겼습니다. 깨진 화분은 정성스레 접착제로 붙이고 상한 꽃들은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어머님, 거실이 너무 복잡해 보여요. 화분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내 집에 내 화분들을 두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공간 활용을 위해서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화분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말하더니 나중엔 짜증 섞인 말투로 변했죠. 어머님, 정말 이 화분들을 치우실 생각이 없으세요? 없어. 이게 다 내 인생이야. 에휴, 고집불통이시네요. 이런 실랑이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화분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점점 다른 영역으로 번져갔어요. 손주들 문제로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려 했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이 정도는 해야 해요.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애들이 언제 놀고 쉬겠니? 그렇게 하면 병난다. 할머니, 저 학원 가기 싫어요. 손주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손주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을 다니느라 집에 오면 늘 피곤해 보였어요. 책가방을 내던지고 소파에 눕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웠죠. 얘야, 할머니랑 놀자. 안 돼요. 엄마가 학원 꼭 가래요. 그래도 좀 쉬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애들 교육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애들이 힘들어 보여. 힘들어 봐야 나중에 더 잘 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대화는 항상 불편한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할머니인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큰 손주의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되어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저 학원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할머니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며느리와의 대화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어머님, 애 울었다고 해서 학원을 안 보낼 순 없어요. 다들 이렇게 공부한다고요. 그래도 애가 힘들어 하잖아. 좀 쉬게 해주면 어때? 쉬다가 뒤처지면 어쩌려고요? 어머님은 애들 미래는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손주들의 일정은 바뀌지 않았고, 저는 그저 마음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평화롭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채식을 하겠다며 집안 식단을 바꿔버렸거든요. 어머님, 이제 고기는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어요. 건강에 좋대요. 아니, 우리 집은 대대로 고기를 먹었어. 갑자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몰래 손주들에게 고기 반찬을 해줬다가 며느리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죠.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죠? 애들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 몰래 이러세요? 애들이 먹고 싶다잖아. 가끔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 있죠? 제 말은 안 들으시면서 애들 앞에서 제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날 저녁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늘 그랬듯 중간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했죠. 여보, 엄마, 우리 좀 타협해보면 안 될까요? 가끔은 고기를 먹고 평소엔 채식 위주로. 당신은 왜 맨날 이래?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봐. 어머니, 아들 꼬박꼬박 시켜 먹고 살 거예요? 이렇게 식탁은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매 끼니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모두가 음식보다는 서로의 눈치를 살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며느리와 저는 계속 티격태격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물낭비예요. 이렇게 하세요.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어. 네가 가르치지 마. 에휴, 옛날 방식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아들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그저 양쪽에서 비난만 듣다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늘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는 방식이 구식이라며 늘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님, 하나하나 다 닦지 말고 청소기를 쓰세요. 더 깨끗하고 편해요. 난 이렇게 하는 게 편해. 네 방식대로만 하라고 하지 마. 에휴,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죠? 청소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은 곧 더 큰 갈등으로 번졌어요. 어머님은 왜 변화를 거부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는데. 너는 왜 내 방식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빨래를 넣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건조기를 써요. 왜 굳이 밖에 널으세요? 햇빛에 말린 빨래가 얼마나 좋은데. 너는 몰라. 그게 무슨 옛날 말씀이세요. 시간도 아끼고 더 위생적이라고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려 노력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어머님, 제가 빨래 걷어올게요.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만하라고. 서로를 배려하려던 마음은 어느새 날 선 말다툼으로 변해버렸죠. 손주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랑 왜 맨날 싸워요? 그런 거 아니야, 얘야. 어른들의 대화일 뿐이야. 거짓말, 저희 다 알아요. 아이들의 눈빛이 점점 슬퍼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이웃들의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경자 씨? 요즘 집에서 자주 고성이 들리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TV 소리가 좀 컸나 봐요. 정말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잘 지내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일을 밖으로 내볼 순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시장에 가도 눈치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시킨 대로 유기농 채소만 사야 했거든요. 아유, 경자 씨. 요새 채식한다면서요? 아, 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며느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고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래도 아들과 손주들이 있어 버텼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또 다툼이 있은 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맞춰가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자랑을 하더군요. 어머님, 우리 애가 1등 했대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래, 정말 잘했구나. 처음으로 며느리와 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손주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이런 순간이 더 많아진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곧 다시 일상의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언제쯤 이 갈등이 끝날 수 있을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추석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명절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마당에서 손주들과 함께 소원을 빌기도 했어요. 손주들의 순진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래, 우리 혁이가 참 착하구나. 할머니도 똑같이 빌었단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즐기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마신 건 처음 봤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제 앞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물었죠. 뭐라고?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근데 어쩌죠. 아직 쌩쌩하신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추석날 저녁,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에 이런 말을 듣다니.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 망종아,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주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가족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데 이게 네가 할 소리야?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를 향해 격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희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얼굴 들이밀지 마. 아들이 황급히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와이프가 술이 과해서 그래요. 술 때문에? 평소에 하고 싶던 말을 한 거지. 넌 이런 여자랑 살 거야?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를 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나가! 당장 나가! 손주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죠. 추석날 저녁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안 했어? 집도 내어주고 손주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근데 이게 네가 할 소리야?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들이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와이프가 정말 술이 과해서 그랬어요. 정신 차리면 사과할 거예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날 대했는지 너도 잘 알잖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때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어쩌냐? 나 아직 쌩쌩한데.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 난 아직 쌩쌩해. 네가 바라는 것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이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분노, 서운함,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너희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었나?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제 모습에 가족들도 당황한 듯 했어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다들 가버려.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소리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고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손주들은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미운 존재였니?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풀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실수? 그게 무슨 실수야? 그게 진심이었던 거 아니야? 아들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잠시 진정하고 이야기 나눠봐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제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이 진심이라고. 그때 큰 손주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가 많이 사랑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여온 갈등과 불만이 술기운에 터져나온 거죠. 너희들 정말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들 나가.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제 방에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한동안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실감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큰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다그치는 소리, 손주들의 울음소리. 모든 게 뒤섞여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밖의 소리도 조금은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동안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의미 없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난 아직 쌩쌩해. 너희가 바라는 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추석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아침 식사 시간 모두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른들의 얼굴만 살폈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거실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너희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들었잖아. 너희 가족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네가 한 말은 평생 내 가슴에 상처로 남을 거야. 아들이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 말에 서글픈 웃음이 나왔어요. 뭘 어떻게 살아? 잘 살지. 니들은 내가 없어져야 편할 것 같다며? 그래. 나 없는 삶을 살아봐. 어떤지 한번 경험해보라고. 손주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가는 거야. 이건 할머니 집이니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들아,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 이제는 정말 한계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일어나라. 그렇게 빌어도 내 마음은 안 변해. 결국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계속 울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짐을 다 싸고 현관에 선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라.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너희들이 결정해.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이대로 헤어지는 건가요? 그래.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문이 닫히고 집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내가 가족을 내쫓은 걸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바꿔놓은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어요. 제 스타일대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죠. 텃밭에 나가 오래된 채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화단을 채웠어요. 점심시간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때야. 후회하지 말자. 오후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가족 일 때문에 소홀했던 관계들을 다시 이어갔죠. 경자야, 너가 연락을 다 하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래. 언제 한번 만나자. 저녁이 되자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늘 북적이던 저녁 식탁이 텅 비어 있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하지만 이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제 흔들리지 말자.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 난 아직 쌩쌩해.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지만 곧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 발자국 소리, 심지어 티격태격하던 소리조차 그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아침 준비를 도왔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찬장에서 손주들이 쓰던 예쁜 그릇들을 꺼내 만져보았어요. 그릇에 묻어있는 추억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상 차릴게요. 귓가에 울리는 듯한 손주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허전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북적거리며 분주했던 집안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그 정적이 귀에 웅웅거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았어요. 문득 큰 손주가 물을 주겠다며 쫓아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열심히 채소에 물을 주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웃음 짓던 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재빨리 눈물을 훔쳤어요.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채소들을 더욱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만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토마토 모종을 심으며 작은 손주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이 빨간 동그라미가 나중에 토마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나미가 잘 돌봐주면 맛있는 토마토가 될 거야. 그때 손주의 눈에서 반짝이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녁이 되자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TV를 켜고 소리를 크게 해봤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대체할 순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예전에 손주들과 나누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우리 혁이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는 설거지 시간이 손주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적막도 깊어만 갔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어렵게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경자 씨, 요즘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애들이 잠시 여행을 갔어요. 여행 이 시기에? 그리고 짐을 잔뜩 싸들고 나가던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좀 긴 여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나가기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를 내쫓은 못된 시어머니래. 아들까지 다 내보냈대. 불쌍해. 저러다 노인네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겪은 일을 모르니까요. 혼자 알아야 했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밤이면 더 힘들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그리워졌고 아들의 얼굴도 보고 싶어졌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을 텐데 이번엔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생일 아침 문득 전화가 올 것만 같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래, 내가 내보냈으니 당연하지. 그날 저녁 미역국을 끓여서 식탁에 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예전에 손주들이 서툴게 불러주던 생일 노래가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집 청소를 하다 손주들의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작은 자동차를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빨리 가요. 손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그리움과 후회,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장난감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난 후에야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움은 더 깊어졌어요. 가족들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추억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며느리와 비슷한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게 됐어요. 그네를 타는 아이들을 보며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나 좀 밀어줘요. 귓가에 손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만 연락해 볼까? 전화기를 들었지만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전화를 놓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되새겨 볼 수 있었죠. 나는 과연 좋은 어머니였을까, 좋은 할머니였을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고독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언제쯤 이 정막이 깨질지, 그리고 제가 언제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다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저 이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이라니? 네, 어제 합의 이혼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정이 깨질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그들을 내보냈을 때도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들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의 외도가 있었다고요.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흐느낌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 좀 더 들을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흐느낌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떡하고? 지금은 제가 데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 엄마가 가볼까? 네? 정말요? 아들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어요. 그제서야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 내일 가볼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 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며느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얼굴로 아들을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길, 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척해지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눈 밑에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였어요. 엄마, 아들이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네, 그럭저럭요. 아들의 대답에서 힘겨웠던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손주들이 뛰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슬픔이 느껴졌어요.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간 동안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할머니,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주들의 모습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우리 혁이 남이 잘 있었어?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 고집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아픔을 안겨준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식탁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화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됐죠. 그랬구나. 엄마 말씀대로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엄마까지 고생시켜드려서.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그때 너희 말을 좀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긴 대화 끝에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들과 저 둘 다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 다시 집에 돌아가도 될까요? 아들의 눈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우리 모두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아들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꼭 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꼭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아들과 손주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어요.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죠. 현관문 벨이 울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손주들의 밝은 얼굴이 보였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포근한 온기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혁이 남이 많이 보고 싶었어. 아들도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렴. 짐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식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정말? 할머니가 너희 좋아하는 거 생각해서 특별하게 만들었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다시 받아주셔서.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해야 해. 너희가 돌아와줘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기로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자.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더 성숙한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포근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을 회사에 보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도 화이팅! 그래, 우리 혁이 남이도 유치원에서 즐겁게 놀고 와. 손주들을 학교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앞만 보고 가자.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자. 며느리와의 일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큰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소풍을 가기도 하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머, 우리 나미가 이렇게 잘 그리네.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들과 나누는 대화, 함께 먹는 식사. 모든 순간이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서로 의견 충돌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 애썼죠. 아들아, 엄마 말이 좀 과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작은 다툼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눈치 보며 조심스러워 했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이따가 시간 되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찜닭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 그래. 우리 아들 정말 효자구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 곡겹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손주들이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모든 것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가끔 거리에서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볼 때면 우리 가족의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도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았는지 떠올리며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거야.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테니까요. 할머니, 우리 가족 최고죠? 그래, 우리 가족이 최고야. 손주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이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더 행복하고 단단한 가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 모두가 모여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부터 아들의 회사 일, 그리고 제 일상까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죠. 때로는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갔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족이 진정한 행복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볼 겁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나가고 없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더군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손님이라 의아했지만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첫째 아들 경태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경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이제 제법 중년의 모습이 되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리게만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경태야. 갑자기 웬일이니? 아침부터.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경태가 찾아올 때마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어머니,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역시나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한숨이 나왔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보렴. 경태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이번 달 월세가 밀렸어요. 2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경태야, 내가 매번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구나. 너도 알다시피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안하구나, 경태야. 이번엔 도와줄 수가 없구나. 경태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라도요. 제발 어머니. 애원하는 듯한 경태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경태야, 그 돈은 내 병원비야. 미안하다. 경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철없이 굴었네요. 경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태야, 밥은 먹고 가렴. 국 끓여놨어. 아니요, 괜찮아요. 회사에 가봐야 해서요. 경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실망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노후도 걱정해야 할 나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제 앞가림도 못하고 살 순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갑자기 쓸쓸해 보이더군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태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게 실망했겠지요. 하지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 역시 제 부모님께 받은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지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위해 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겠지요. 다만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자식들의 욕심이 커진 건지 때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태는 제 아들.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하늘에 뜬 달을 보며 경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저의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경태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허리가 아파 집 안 청소도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구름 낀 듯 무거웠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딸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경희. 반가운 마음에 허리 통증도 잊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경희야. 오랜만이구나. 웬일이니? 경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37세의 나이에 제법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되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지요. 엄마, 오랜만에 뵈러 왔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역시 우리 딸입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의뢰 있는 일이지. 거실로 들어와 앉은 경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은 의논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경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해외 이주 붐이 일고 있어요. 특히 캐나다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더라.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떠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런데, 경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저도 가족과 함께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찌릿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담담히 대답했지요. 경희야, 너의 인생이니 너가 결정해야지. 나는 괜찮아. 정말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엄마는 걱정하지 마. 여기 이웃들도 있고 복지관도 다니고 있잖니. 너희들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제가 어떻게 엄마를 두고 그렇게 멀리 갈 수 있겠어요? 경희야,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니. 화상 통화도 있고 자주 연락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있자니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지요. 명순아, 너는 꼭 너의 삶을 살아라.
엄마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희를 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경희야,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너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경희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남편과 더 상의해봐야 해요. 그래, 천천히 잘 생각해 보렴. 경희는 그날 저녁까지 머물다 갔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경희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장롱 위에 있는 오래된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앨범을 꺼내 펼치니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신혼사진, 경태와 경희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사진. 그 시절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은 자라 독립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경희마저 멀리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어린 경희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멀리 가도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내 자식들이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어. 그들의 날개를 꺾지 않으려면 나도 변해야 할 때인가 봐. 앨범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김명순. 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명절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 준비를 시작했지요. 추석 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늙은 제 몸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명절 음식을 먹고 좋아할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지요. 아줌마, 여기 동태 얼마예요? 2마리에 10,000원이에요. 흥정하는 사람들 소리에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살림이 빠듯해 명절 장을 보러 왔다가 값을 깎지 못해 울상짓던 제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할 때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어머, 경이구나. 웬일이니? 엄마, 추석 전이라 인사드리러 왔어요. 경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있더군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왔어. 들어와 앉아. 경희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제가 전 부치는 것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집에 가서 준비할 게 많을 텐데. 하지만 경희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릴 적 똑같이 앞치마 두르고 제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올해 추석에는 오빠네도 오나요? 글쎄다. 아직 연락이 없어. 경태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번 돈 때문에 다툰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오빠도 바쁜가 봐요. 경희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자식들 사이에서 화목을 유지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 너 말이 맞다.
너희들도 다 어른이니 각자의 삶이 있지. 전을 붙이면서 경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일, 남편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엄마, 혹시 캐나다 이야기 기억하세요? 갑자기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무슨 일 있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남편이 그쪽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피는 경희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혼자 남겨질 것 같아 두려웠지요. 그래. 그거 참 좋은 기회구나. 엄마, 저희가 가면 어떡하죠?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잘 되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렇게 말하고 경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딸의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 때 실컷 안아둬야지.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녁이 되어 경희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경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올게요. 제사 지내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경희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남은 음식 준비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국민학교 들어갔던 게 어제 같은데 내 자식들이 이제는 다 커서 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렇게 추석 전날 밤은 깊어갔습니다. 추석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음식들을 마저 손보고 제사 준비를 했지요. 분주히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경희가 와서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차리면서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여보, 올해도 이렇게 차례 지내요. 우리 자식들 잘 크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경태와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번 일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잘 왔다. 어서 들어오너라. 경태 부부가 들어서자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경희가 먼저 나서서 인사를 건넸지요. 오빠, 언니, 오랜만이에요. 추석 잘 보내세요. 그래, 너희도. 경태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아들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식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들 앉아서 밥 먹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경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우리끼리 어떻게 다 먹나요? 명절이니까 풍성하게 차린 거지. 맛있게들 먹어라.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태가 술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사 지낼 때 쓴 술 좀 마셔도 될까요? 그래, 마시렴.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진 말고. 경태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덩달아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경태 부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화의 내용도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 연휴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경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특별한 계획? 늘 하던 대로 조용히 보내려고. 그러시겠죠. 근데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추석 때 다들 해외여행 가더라고요.
경태의 말에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회사 동료들도 대부분 해외로 떠났어요. 휴가도 껴서 길게 다녀온대요. 아,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는 거지. 제 대답에 경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노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우리도 가고 싶은데. 경태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경태야, 해외여행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게 제일이지. 제가 타이르듯 말했지만 경태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쉬고 싶다고요. 매년 명절만 되면 이렇게 보내는 거 힘들어요. 그래, 알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절?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명절이 싫어요. 매번 이렇게 모이고 음식 준비하고 다들 해외 가서 놀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다니까요. 오빠, 경희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경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경희야, 너는 시집 잘 가서 편하게 살잖아. 매년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경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엄마에게 실례야. 경희가 경태의 팔을 잡았지만 경태는 뿌리쳤습니다. 아니, 더 할 말 있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무슨 조상 덕이 있나요? 경태야, 그게 무슨 말이니? 솔직히 조상 덕 본 사람들은 다 이런 명절에 해외여행 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집에 모여서 힘들게 보내고 있잖아요. 경태의 말에 온 가족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조상 덕이 어떻고 저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는 게. 어머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누가 지금 조상 기리자고 해요? 다들 편하게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 친구들도 지금 다 해외여행 갔어요. 그래, 너희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명절날 이렇게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건 아니지. 제 말에 경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더러 행패 부린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오빠, 진정해. 엄마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경희가 다시 한번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 껴들지 마.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경태야.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기나 하니? 알고 말고요. 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조상덕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이렇게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있잖아요. 경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경태야,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술도 많이 마셨으니 이만 집에 가서 쉬어라. 저보고 가라고요? 좋아요, 가죠. 어차피 가려고 했어요. 이런 집에 왜 왔나 모르겠네요. 경태가 휘청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도 덩달아 일어나 경태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갈게요. 경태 부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조심히 가세요. 대리 불러드릴까요? 경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됐어. 내가 불러서 갈 거야. 경태의 퉁명스러운 대답과 함께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집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경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경태가 술이 과해서 그래.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술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예요. 경희의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술이 과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태의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품고 있던 불만이 술기운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엄마,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니다, 경희야. 지금은 그냥 두자. 경태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겠지. 경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어질러진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되도록 명절에 엄마랑 함께 보낼게요. 경희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희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인생은 너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너의 휴가를 포기하지 말 거라. 하지만 엄마, 괜찮아, 정말이야.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하고 있자니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더군요. 추석날 아침의 맑은 하늘과는 달리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경희야, 우리 잠깐 산책 갈까? 네, 엄마, 좋아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오빠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이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구나.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우리 발밑으로 날아들었지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명절이 기다려지고 즐거웠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경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경희야, 너는 어떠니? 너 친구들도 다들 해외여행 가고 그러니? 응, 요즘은 다들 그런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경희의 솔직한 대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외국 가고 싶겠지.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오빠가 너무 심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내년에는 다 같이 여행 가볼까요?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로라도. 경희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하지만 경태가 갈지 모르겠다. 제가 오빠를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오빠도 마음을 풀 거예요. 경희의 낙관적인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경태의 오늘 모습을 떠올리니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갈까요?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 들어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경희가 과일과 음료수를 사더군요. 엄마, 이것 좀 더 드세요. 경희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건강하셔야 해요. 경희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경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과해서 실수했습니다. 짧은 사과 문자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경희야, 경태한테 문자 왔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오빠도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경희가 경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일과 음료수를 들고 가는 경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대로 흩어지는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내년에는 정말로 다 함께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경태의 말처럼 조상 덕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니까요.
잠이 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게 도와줘.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추석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지더니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겨울이 두렵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으슬으슬 춥고 목이 따가웠습니다.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 38도가 넘더군요. 이런 감기에 걸렸나 보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감기는 큰 적입니다. 약을 먹고 하루 이틀 누워 있었지만 차도가 없어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경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태야, 엄마인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지만 엄마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내일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경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갈게요.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들이 와준다니 든든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경태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태는 오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30분. 시간이 흘러도 경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지요. 점점 불안해지고 있을 때 옆집 이 할머니가 들렀습니다. 명순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데리러 온다더니 안 와서요. 이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모시고 갈게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서로 도와야지. 아이고, 그러기엔 죄송해서. 뭐려?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나요? 어서 나가요. 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할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혀서. 경태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엄마는 잘 다녀왔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알았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왔는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저녁이 되자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감기일 뿐이야. 제가 내일 꼭 찾아뵐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고맙다, 경희야.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경희와 통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이렇게 걱정해주니 감사한 일이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감기 기운이 더 심해졌습니다. 혼자 끓여 먹은 미역국으로 저녁을 때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곁을 지켜주시던 어머니. 그리고 제 자식들이 아플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제가 혼자 아픔을 견뎌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담담히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다 인생의 한 과정이지.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약의 효과인지 몸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경희가 온다고 했지. 딸 얼굴 보면 더 기운 날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마치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보이더군요. 문득 경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바쁘다고 고생이 많겠구나. 서운한 마음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나 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란 게 이런 거겠지요. 기쁨과 슬픔, 서운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채 흘러가는. 오늘도 저는 그 흐름 속에서 꿋꿋이 살아갈 것입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올해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아파트 옥상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몇 평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첫날 옥상에 올라가 내게 배정된 작은 텃밭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메마른 흙이지만 곧 푸른 생명이 자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옆 텃밭 가꾸는 박민규입니다.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명순이라고 해요.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걱정이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토마토나 상추부터 심어보는 게 어때요? 박 씨의 친절한 조언에 용기를 얻어 첫 씨앗을 뿌렸습니다. 흙을 만지며 어릴 적 시골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텃밭을 가꾸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는 걸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떠니? 캐나다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네,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경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희가 캐나다로 떠나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비록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듣게 되니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언제 가기로 한 거니? 다음 달 3일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결정됐네요. 그렇구나.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결정돼서. 경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괜찮다, 경희야. 너 인생이니 너가 결정하는 거지. 엄마는 너희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엄마 정말 감사해요. 떠나기 전에 꼭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준비 잘하고.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가 떠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가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텃밭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지요. 할머니,
요즘 텃밭에 더 열심히시네요. 박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딸아이가 곧 외국으로 떠나거든요. 그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서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요즘은 화상통화도 있고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잖아요. 박 씨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지요. 경희가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정말 떠나도 괜찮으세요? 그래, 걱정 마라. 엄마는 잘 지낼 거야. 눈물을 참으며 경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안아볼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경희가 떠난 후 집안이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도 외로움이 가시질 않았지요. 그래서 더욱 텃밭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가 식물들을 돌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토마토에 거름을 좀 주세요. 열매가 더 실하게 열릴 거예요. 박 씨의 조언대로 정성껏 거름을 주었습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작은 토마토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희도 저 토마토처럼 잘 자라겠지. 혼잣말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김명순. 너무 슬퍼하지 말자. 경희는 분명 잘 될 거야. 날이 갈수록 텃밭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쑥쑥 자라났지요. 어느 날 첫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따서 경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직접 기른 토마토야. 맛있게 생겼지? 곧바로 경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와, 엄마, 정말 예쁘고 맛있어 보여요. 저도 먹고 싶어요. 경희의 답장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멀리 있어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텃밭은 더욱 생기 넘쳤습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 토마토처럼 조금씩 익어가고 있구나. 텃밭을 가꾸며 보낸 시간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물을 돌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지요. 이제는 경희가 떠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그리움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텃밭으로 올라와 식물들을 돌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우리 경희도 저 멀리서 잘 자라고 있겠지. 언젠가 더 크고 단단해져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텃밭으로 올라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물을 가꾸며 느낀 생명의 신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위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준 이 작은 텃밭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텃밭처럼 저의 삶도 꾸준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경희가 돌아왔을 때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의 봄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텃밭에 올라가 물을 주고 내려오는데 현관 앞에 경태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아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태야, 웬일이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경태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자 경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또 돈 때문에 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고
경태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500만 원이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태야, 나한테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니? 어머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꼭 갚을게요. 경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태야, 너가 그런 말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절박해요. 경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넌 매번 절박하지. 근데 엄마 사정은 생각해 본 적 있니?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경태가 또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조상덕 보고 사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경태야, 그 소리 그만해. 제 목소리에 경태가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너가 무슨 조상 덕을 바라니? 너는 자식된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니? 경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 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니? 제 말에 경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힘든 건 너뿐만이 아니야. 다들 힘들게 살아. 근데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효도한다더라. 그건 그 사람들은 조상 덕을. 또 그 소리니? 자식된 도리도 안 하면서 조상 덕을 원해? 경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나름대로. 나름대로는 무슨. 넌 지금까지 나한테 받기만 했지 준 게 뭐가 있니? 순간 경태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너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나도 힘들어. 나이 들어 병원비도 걱정되는데. 너가 자꾸 돈을 달라니 어떡하니? 그럼 어머니는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 앉으라고요? 경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태야,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해. 이제 너도 나이가 있잖니.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을 더 이상 어머니한테 바라지 마. 네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경태의 눈에 절망감이 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안 된다. 경태야,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경태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왜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이해하려 노력한 세월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이제는 너가 나를 이해할 때야. 경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요? 네 힘으로 살아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 가거라. 경태야. 어머니! 그리고 다시는 돈 때문에 찾아오지 마라. 제 말에 경태가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네 말대로 난 너에게 아무 덕도 못 끼쳤나 보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렴. 어머니, 제발... 가라. 경태야. 제발 가거라. 경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건가요? 그래. 이제 끝내자.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저 하늘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경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텃밭에서 가꾸던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태도 저 토마토처럼 언젠가는 제 힘으로 단단히 익어가겠지. 비록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경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경태가 진정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경태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그러다 문득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근처 공원에 도착하니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어머, 명순 씨, 오랜만이네요. 어서 와요. 자리에 앉자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저 아들과 다퉜어요. 아이고, 무슨 일인데요? 저는 훌쩍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돈을 빌리러 왔더라고요. 이번엔 500만 원이나. 주변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아이고, 그 정도면 큰 돈인데. 맞아요. 제가 어디서 그만한 돈을 구하겠어요.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줬는데. 말을 이어가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조상덕 못 봤다고. 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상덕 타령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노력은 안 하고. 맞아요. 저도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이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명순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예전에 그랬어요. 돈 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라대서 한 번 크게 다퉜죠. 그 뒤로 정신 차리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과 절연했다가 몇 년 만에 화해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지요. 명순 씨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봐요. 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는 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이제 다 컸으면 제 힘으로 살아야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큰 돈이 있다고 자꾸 달라고 하는지. 그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가끔은 우리 경태가 미워지더라고요.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순 씨,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사람인데. 맞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김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지요. 해가 저물어갈 때쯤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최선이었어. 경태도 이제 제 길을 찾아갈 거야.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게 쓸쓸하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따라 왠지 편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텔레비전을 보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 마음도 저 채소들처럼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는 걸까? 텃밭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어제 만났던 이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명순 씨,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다행이에요. 언제든 힘들면 우리한테 와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네, 고마워요. 이 할머니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에 힘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김명순.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너무 오래 주저하고 고민했어.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저 하늘처럼 제 마음도 넓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태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언젠가 경태도 제 길을 찾아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나도 더 단단해지자. 경태가 돌아올 때 더 강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들과의 갈등, 딸의 먼 곳으로의 이주,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텃밭을 가꾸며 느낀 생명의 신비, 이웃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 그리고 제 안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힘.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을 힘차게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젊고 활기차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시작해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려 합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물론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겠지만 그 사랑의 중심에 제 자신을 두려고 해요. 그래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